피스커가 어제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1.94% 빠졌고 장 외 시간에 42.74% 반등하긴 했는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론은 지금 이게 피스커의 단독적인 문제인 거냐 아니면 EV 시장 전반적인 문제인 거냐로 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스커의 단독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원래도 좀 문제가 많았고요. 사업 구조상으로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작년 2023년도 회계연도를 봐도 매출액이 2억 7,300만 달러 나오고 3,600억 원, 부채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약 1조 원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매출액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매출액을 뽑아내는데 그 안에서 이익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2023년도 기준뿐만 아니라 22년도, 21년도, 20년도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스커는 여기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해 나가면서 부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피스커는 2016년도에 새로 시작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2008년도에 피스커 카르마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시회에서 보여주고 2011년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어요. 3년이 걸렸죠. 이 당시에도 리튬 배터리를 A123 시스템즈라는 곳에서 가져와서 생산을 했는데 A123 시스템즈가 파산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피스커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2014년도에 중국 완샹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름은 그대로 가졌다 쓰면서 2016년도에 새로 시작을 한 거죠. 외관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이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에요. 피스커의 고질적인 문제는 100%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100%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그나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고요. 결국 피스커가 가져가는 사업 모델은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모델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생산 라인을 깔거나 아니면 신규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공장 증설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을 줄여주고 우리한테 맡겨라라는 건데 그 생산 과정에서의 마진율도 문제고요. 회사 자체로 보면 마진율도 문제인 거고 품질 문제도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완성차 업체도 아닌 겁니다. 차라리 완성차 업체라면 이러한 품질 문제가 있었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반도체 업계 내에서 파운드리 포지션도 아닌 겁니다. 국내로 DB하이텍, 해외로 봤을 땐 TSMC처럼 설계도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100%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전체적인 EV 시장의 문제가 아닌 거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피스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량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위에 오션 모델이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해서 준비했었던 모델인데 이게 사실 회사가 한번 망했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내놓은 나름대로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정작 캐파를 증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생산량이 부족하다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일정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뽑아내줘야지 기업도 마진율 확보가 될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품질 문제가 나왔었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각종 에디터나 유튜브에도 차량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놨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피스커가 하고자 했던 거는 타 업체에 대비해서 가격 비교 우위를 가져가는 게 목표였던 건데 마진 확보도 안 되고 품질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차량 운전 중에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전원 상실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잠긴 장치 이러한 그냥 기본적인 성능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차라리 리콜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뽑아서 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해버리죠. 근데 문제는 피스커가 여기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판매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세일즈 네트워크를 확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돈을 좀 많이 때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변경 사항들 그리고 수정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갔던 겁니다. 제레미 화이트는 파이낸셜 타임스 에디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시승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뒤쪽에서 공유드릴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 구독자 75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는 유튜브 차량 리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에디터, 이 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차량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지금 피스커 오션 모델에 들어가는 게 CATL 배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스커가 망한다는 그런 징조는, 그리고 지금 파산보호 신청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와는 좀 무관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간 이 차량이, 그리고 그 브랜드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과는 오히려 무관하고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피스커가 가장 자랑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대리점 없이 소비자한테 직접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별도의 유지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도 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원래 BMW 쪽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테슬라 S모델 쪽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을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포르쉐나 이런 차량들과도 크게 뒤지지 않는 멋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취향과도 좀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 외관상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 뒷유리랑 대형 썬루프를 한 번에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러한 좀 외관에 집중을 했는데 내부 문제가 좀 많았던 겁니다. 아무리 차량이 겉으로 멋있으면 뭐예요? 고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멈추게 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겠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합니다. 오랜 시간 탔었고 인류가 검증을 했었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걱정도 앞서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매를 꺼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도 좀 필요하다 보는데, 이 안에 들어갔었던 CATL이 있습니다. CATL 배터리 자체의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는 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인테리어 자체로만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앞면 패널이 너무 좁다, 좀 조잡하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전환이 좀 느리다라는 단점도 좀 가져가기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편리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주행 경험으로 봤을 때는 주행 속도는 빠른 편인데 코너 회전 경험, 코너를 회전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엑셀레이터 페달 문제도 발견됐는데 여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합니다. 때문에 이런 차량 소음이 난다는 것 자체는 피스커 자체적인 부품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그나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독일 기업 차량에선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인데 피스커에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저는 그냥 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마그나의 문제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탑재되는 CATL 배터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핸들 삐걱거리는 문제도 있고, 그나마 칭찬하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 괜찮다라고 하는데, 스피커가 중요한가요? 전체적인 평론은 이렇습니다.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좀 부족한 편이고, 지금 당장 테슬라를 사지 않고 이걸 살 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 외관 이쁘고 오디오 이쁘다 말고는 딱히 주행 경험이나 내부 인테리어나 등에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비교 오히려 가져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정말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배터리 성능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또한 누적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검증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주행하는 도중에 꺼짐 현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정지 오류 현상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거는 피스커가 전체적인 차량 판매량 순위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100%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스커라는 회사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때는 이제 테슬라의 후발주자로 떠올리기도 했는데, 저의 주된 관건은 이겁니다. 피스커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망하게 되면서 타 기업으로부터 인수당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가 좀 많은 관심사가 쏠리고요. 국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리포트가 한 장에 불과해요. 이거 말고는 그냥 수치 적어놓은 2페이지가 있고요. 요 한 장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도 평가를 하지만 적은 자본으로 빠른 신차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이게 전기차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하였음인 건데,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즉 이 말은 즉슨 전기차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전히 고도의 제조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스커 파산 신청을 외부 문제, 즉 전체적인 글로벌 EV 시장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주장이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출시 이후에 미국 언론과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국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전체적인 EV 시장의 침체에 기인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져갑니다. 오히려 완성차 업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멘텀으로 봐요. 왜냐면 피스커가 한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전기차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해당 부품들 또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조 기술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고요. 각 생산 라인별로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테슬라도 자체적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못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각자 집중할 만한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똑같은 노력을 대비해서 뽑아낼 수 있는 산출량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피스커 파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EV 시장에 대해서 막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피스커 자체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파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제조 기술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거고, 그 세 번째 사실은 CATL의 배터리가 여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고로 국내 2차전지 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국내 2차전지 사업에게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스커를 탑승하고 이 후기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라는 곳인데 구독자가 88만 명입니다. 이 흑인 남성이 각종 차량들을 타보고 시승기를 말을 해주는데 제목이 내가 리뷰한 차량 중에서 최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나온 유튜브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피스커를 너무 깐 것 같은데 사실 팩트는 그거죠.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인 거고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얹고 막 치킨 게임에 뛰어들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많습니다. 원래 초반에 이렇게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건데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문제들도 물론 많았지만 이 품질 관리도 문제였지만 이걸 대응하는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그러면서 파산 신청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